네, 다들 잘 들리죠? 네, 그러면 네, 데이터 프레임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시리즈를 봤는데 시리즈는 그거였잖아요. 1차원으로 자료를 나열해 놓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원 상에서의 표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다스를 이용해서 엑셀과 같은 표를 만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판다스로 엑셀과 같은 표를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네, 그거는 엑셀로 써놓은 거를 가져오는 게 가장 쉽겠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 지금은 여기 파일이 없어서 그냥 코드로만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df는 pd.readcsv 그러니까 콤마로 구분된 표 CSV 파일을 이렇게 파일 이름을 가지고 읽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엑셀 파일을 읽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시트 파일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 수도 있고, 네, 또 그게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줘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직접 입력해서 만드는 예시를 한번 보면은 여기 데이터는 콜1에 대해서 뭐 이런 배열 데이터가 있고 또 리스트 컴프리hen션으로 만드는 데이터들이죠. 네, 콜1, 콜2, 콜3, 팝 이런 이름의 데이터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게 각각이 이제 컬럼의 네임이 되는 거고 요 부분들이 컬럼의 네임이 되는 거고 여기에 데이터 자료들이 아래쪽으로 일렬로 쭉 내려가면서 네, 컬럼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 땐 요 파일 형식이 뭐죠? 딕셔너리죠. 그런 딕셔너리로 만들겠다 하면은 컬럼 네임을 적어주고 컬럼에 들어갈 밸류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딕셔너리를 구현을 해서 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걸 df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으니까 이런 표 형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쉽죠? 자, 그러면 저 딕셔너리로만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D ND 어레이 그러니까 투 디멘셔널 이제 numPy의 디멘션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런 행렬을 가지고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딕셔너리 오브 어레이 그러니까 1차원 어레이나 리스트, 튜플 같은 1차원 형식을 딕셔너리 형식으로 묶어놔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느낌이죠. 이런 것들을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고 예,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고 이제 넘파이 어레이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저 시리즈나 딕셔너리 그러니까 시리즈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시리즈랑 형식이 비슷한 딕셔너리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를 여러 개 붙여놨다 그런 모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딕셔너리나 시리즈를 가지는 리스트 오브 리스트, or tuple,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나 튜플, 아니면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 아니면 넘파이에 있는 마스크드 어레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도 저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2x2 배열이나 아니면 1차원 배열을 배열로 만들어 놓은 즉 2차원 배열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 데이터 프레임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출력을 해볼 건데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만 출력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상위 일부만. 그럴 때는 df.head라고 하고 괄호를 이렇게 써 주시면은 요거는 요 df라는 거에서 위에 있는 상위 5개의 로우들만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항상 5개로 고정이 돼 있냐라고 보면은 이제 값을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는 5개로 고정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값을 3이라고 넣어주면 상위 3개의 이제 로우들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인덱스는 아까처럼 아무것도 딱히 지정을 안 해줬을 때 0부터 자동으로 인덱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할 말이 뭐냐면, 여기 칼럼 1을 보면은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CHR을 이용해서 문자를 가지는 이제 칼럼을 만들었어요. 얘들은 정수형을 가지죠. 제가 아까 수업에서 처음 말했었는데, 넘파이랑 다르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게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한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에 묶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문자열이나 숫자가 같이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들 때 보면 아까랑 여긴 똑같은데 데이터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네, 데이터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는 이렇게 그냥 요 딕셔너리만 넣어줬죠. 여기선 그 딕셔너리도 넣어주고 어떤 컬럼을 가지는지, 그리고 인덱스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아규먼트들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분명 보면은 컬럼 1, 2, 3, 그리고 팝이라는 이름의 컬럼만 있었는데, 네, 그렇게만 있었는데, 여기에 컬 5라는 것도 우리가 칼럼즈로 가진다라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컬 5라는 게 생깁니다. 생기는데, 칼럼 5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칼럼 5에 해당하는 게 없죠. 없으니까 이제 엑셀에서 보면은 비어 있는 칸이랑 같은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값들은 난, 나더 넘버 이런 널 값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덱스도 우리가 넣어준 거 순서대로 인덱싱이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컬럼 네임들이 있으니까 이제 컬럼별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이제 DF라는 거에 컬럼 1을 접근을 해보고 싶어서 DF에 컬1 이렇게 컬럼 네임으로 이렇게 인덱싱을 해주면 저 컬럼 1에 해당하는 요 시리즈만 나오게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시리즈와 다를 게 없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문자표 다운표해서 해야 되냐 하면 그건 아니고 df.call1 이렇게 바로 다운표 안 쓰고 접근을 해줘도 똑같이 접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제 록이라는 게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엔 컬럼 네임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컬럼 한 컬럼 떼서 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이제 로우별로 떼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 CF에 LOC라는 걸 이용하고 로우의 네임을 꺼내면 이렇게 로우들이 반환이 되죠. 그러니까 3라는 인덱스를 가지는 로우를 이렇게 반환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잠시만요. 3가 없다고. 이걸 제가 실행을 안 시켰군요.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3에 해당하는 컬1, 컬2, 컬3, 팝, 컬5의 값들이 모두 나오게 됐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칼 1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2, 3에는 인테저, 팝에도 인테저가 들어가 있는데 컬 5에는 또 나도 넘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하나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판다스에서는 꼭, 꼭 그렇게 하나의 상동적인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록 해가지고 인덱스로 로우를 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로우라는 변수에 넣어줄게요. 3라는 인덱스를 가지는 이 칼럼 그 로우를 가져와서 로우에다 넣었어요. 그럼 이것 중에서 우리가 칼 1을 궁금해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가져온 로우에서 칼
칼럼 1 하면은 이제 3라는 인덱스를 가진 것 중에서 칼럼 1에 해당하는 게 출력이 될 거고 또해서 칼럼 2에 해당하는 게 출력이 될 거고 칼럼 3에 해당하는 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대괄호 안 쓰고 요 밑에 보면 대괄호를 이렇게 썼잖아요. 대괄호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점 찍어서 칼럼 네임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팝이라는 친구에서 오는 됐고요. 팝이라는 친구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로우도 결국 판다스에 있는 시리즈형 자료형일 텐데 시리즈형 자료형에 이게 칼럼 네임이 아니라 내장 함수로서 팝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이렇게 칼럼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가 호출이 되게 돼서 이제 예기치 않은 이런 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고 싶으면 대괄호를 치고 칼럼 네임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25라는 값이 적용이 되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low.pop 하면은 팝 칸에 있는 팝이라는 칼럼에 있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팝이라는 내장 함수가 우선되어서 실행이 되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피하고 싶으면 대괄호를 치고 대괄호 친 거에 이름을 넣어서 접근을 해라 하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전치라는 거를 시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선대 들으시는 분들은 전치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네, 전치 행과 열을 바꿔주면서 전치를 시켰죠. 네, 요 대각선 기준으로 요 전치라는 게 뭐 저건 고민식은 예 모르니까 요렇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 모양이 되겠죠. 예, 전치를 하면은 컬럼과 로우가 바뀐다.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를 할 때는 df는 df.t라고 하면 이 df.t가 데이터 프레임을 전치시킨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시켜주기 때문에 아까 인덱스였던 애들이 칼럼 네임이 되고 아까 칼럼 네임이었던 게 인덱스가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록이라는 걸 쓰면서 이 칼럼에 접근 그 로우에 접근을 할 때는 이제 LOC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로우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잖아요. 그런데 로우에 몇 번 위치에 있는지라고 하는 요 순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ilog이란 걸 쓰면은 ilog에 0 하면은 네, 0번째 로우인 요 콜1 요 부분을 반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임은 콜1이고 이제 1이라는 컬럼에는 A, 2 컬럼에는 B, 3 컬럼에는 C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꼭 저 컬럼 아니 그 로우만 잘라서 딱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인덱스 값을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주게 되고 근데 여러 개를 주면은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칼럼 몇 번째 칼럼인지의 정보도 같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번 로우와 이제 0번과 1번의 칼럼을 이렇게 똑 잘라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이록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하나씩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0번과 2번 로우를 가지고 그 중에서 0번, 1번 칼럼을 떼우면 네, 이렇게 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값들을 직접 줘도 되지만 네, 그냥 아이록 해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인덱싱 했었잖아요. 리스트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요 점점 찍어주면은 이제 로우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끝까지 칼럼 같은 경우엔 1번 그 1번, 2번 칼럼만 가져오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똑같이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필터를 아까 배웠잖아요. 이렇게 가져온 거에다가 필터를 씌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df.rlog을 이용해서 이제 컬럼은 다, 아니, 로우는 다 하고 컬럼은 1번부터 1번, 2번 컬럼을 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만 가져오겠느냐? DF에서 3에 해당하는 값이 6인 것만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그 잘려진 거에서 3의 값이 6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점점하고 1부터 3 하면은 2, 3만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3가 6인 조건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3가 아니라 5를 봅시다. 아, 7을 볼. 7을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요 df.rlog에서는 7이란 값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df에 7이라는 것에 접근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자른 것과 별개로 원래 있던 df의 7이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필터를 할 수도 있다. 꼭 이렇게 잘라낸 거 안에만 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iLog 썼던 것처럼 이제 log 써도 돼요. 근데 얘는 대신 네, 이제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인덱스 네임이나 컬럼 네임을 이용해서 log도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다 되고 그냥 diff의 값 하나만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df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row만 두 줄 가져오게 되겠죠. 그리고 필터를 사용할 때 df에 df3가 c다라고 하면은 요 특정한 컬럼만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특정한 데이터 프레임의 힘과 열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리캡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볼 거냐 하면은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줄게요. 근데 아까는 이제 팝을 보여주기 위해서 팝이라는 걸 했지만 네, 멀쩡하게 다시 컬럼 4라는 새로운 이름을 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컬럼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컬럼 5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값이 없으니까 난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컬럼 5의 값을 할당을 해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 df의 컬럼의 5가 10이다라고 하면은 컬럼 5의 모든 값을 요 인트 값으로 집어 넣어주게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값을 채워줄 수도 있고. 근데 모두 한 값으로 통일을 시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mp.arrange라는 거를 이용해서 뭐 10점이라고 하면은 0부터 10이 되기 전까지 반복하는 배열이니까 순서대로 각각 0부터 10이 되기 전까지 채워 넣는 방법으로도 컬럼 5를 채워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채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요 배열 말고 우리가 시리즈를 이용해서 채워줄 수도 있게 되는데 요거는 동일한 거예요, 아까랑. 근데 이제 동일한 거 하고 발이라는 거에 우리가 시리즈를 만들어 줬어요. 1, 2, 3, 4, 5, 6. 네. 하고 인덱스가 각각 1, 3, 4, 5, 8, 10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게 시리즈를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거를 컬럼 5에 대입을 시켜 준다면 1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1인 거는 1인 인덱스 자리에 들어가고 3에 해당하는 거는 3에 들어가고 4에 해당하는 건 4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1에서 10까지 넣는데 비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거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되거나 뭐 궁금하다거나 없으면 계속 넘어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에 특정 조건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df가 10보다 크다라는 요 문장을 쓰면은 이제 뭐 df라는 게 사실 저 표가 10보다 크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에 있는 각 값들이 어떤지를 자동으로 비교해서 그 정보를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을 해주죠. 네, 그렇게 그 tf 불리한 자료를 가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f가 10보다 크다.
라는 거를 0으로 바꿔준다 하면 여기에서 true인 부분만 다 0으로 바꿔줘서 요 모양이 되겠죠. 네. 그리고 새로운 컬럼을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시리즈를 이제 df의 새로운 컬럼에다가 이 시리즈를 만들어서 집어 넣어주면은 정상적으로 어, 하나의 컬럼이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리즈를 만들어서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저 DF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해서 뭐 조건문을 사용한다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연산을 하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값이 반환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DF의 칼1이 이제 10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하면은 그 칼1 값에 따라서 뭐 펄스거 트루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리즈가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칼7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똑같이 이렇게 100보다 크다라는 거에서만 true가 되게 칼7이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가만 할 건 아니잖아요. 지울 때는 어떻게 하냐? del이라는 걸 써주고 이제 df의 인덱스를 같이 컬럼 네임을 같이 써주면 네, 지워집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똑같이 또 쓸 수 있는 게 요 아까 시리즈에서 했던 것처럼 드랍을 써주면 1, 2, 예, 두 개의 로우를 드랍 시켜버렸죠. 되고 근데 드랍을 시킬 때 저 로우를 드랍 시킬 수도 있지만 칼럼을 드랍 시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칼럼을 드랍 시키고 싶을 때 이제 엑시스가 뭐 칼럼수다 아니면 뭐 엑시스가 1이다. 로우를 나타낼 때는 엑시스가 0이고 칼럼을 빼고 싶을 때는 엑시스는 1이라고 하면은 네, 드랍을 저 로우에서 한 것처럼 컬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 아리스메틱을 볼 건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연산할 때 어떤 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지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df랑 df2라는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줬어요. 예,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이 df라는 놈은 이제 컬1, 컬2, 컬3를 가지고 인덱스가 1, 7, 8, 9, 10 라는 인덱스를 가져요. 그리고 df2는 컬3, 컬4, 컬5를 가지고 6, 7, 8, 9, 10 이라는 인덱스를 가지네요. 그럼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었겠죠. 지금도 어김없이 컬5는 없기 때문에 다 난으로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더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인덱스, 같은 칼럼을 가지는 것끼리 자동으로 더해지게 되고 없는 부분에는 난이라는 값을 채워줘서 크기를 두 개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크기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컬2가 여기 있는데 여긴 컬2가 없잖아요. 그럼 얘네의 컬2 값은 다 난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6가 있는데 여긴 6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6의 어떤 값이 0이 있는데 여기에서 컬3의 6라는 값은 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합쳤을 때 그 두 개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 원래 없었던 값들은 다 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컬3과 일부 값들만 중복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부분만 이제 같은 위치, 같은 것들끼리, 인덱스 같은 것들끼리 계산을 해주고 나머지는 둘 중 하나는 난이 있겠죠. 여긴 있고 저기 없으면 난이고 여기 없고 저기 있어도 난이고 그러 둘 다 없어도 난이니까 이렇게 난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난을 만들지 않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더하기 하는 게 아니라 뭐 add, radd, sub, rsub 이런 식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직접 함수를 호출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피연산자를 넣어주고 fill value를 0 해가지고 그게 크기가 맞지 않을 때 그 크기를 채울 걸 난으로 채울 건지 아니면 난으로 채우려던 걸 0으로 채울 건지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딴 것들은 다 0으로 채워서 잘 된 것 같은데 칼5 보면은 안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얘는 새롭게 확장을 하게 되면서 생긴 칸에 0을 채워준다는 거지.
원래 난이었던 것들을 채워준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난이었던 친구들은 그냥 난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add, radd. add는 앞에 거에다가 요 뒤에 거를 더한다. radd는 뒤에 거에다 앞에 걸 더한다. sub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다. rsub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다. 이런 식으로 뭐 뭘, 파우, 뭐 이래저래 많죠? 그거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연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포즈는 아까 설명했던 거랑 같아요. 그냥 df.t 하면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50분 뒤에 종료가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업캐스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크기가 맞지 않을 때 크기를 확장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건데 어, 일단 먼저 numPy의 예시를 들어주고 파이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R이라는 게 np.arrange 12점이라고 하면은 0부터 12가 되기 전까지 12개의 실수형 배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3x4 형식으로 리쉐입 했고요. 그러면 이런 형식의 numpy array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여기에서 array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를 떼오면 0, 1, 2, 3이라는 게 떼와지잖아요. 네, 이렇게 떼와졌는데 우리는 이제 그럼 이 한 줄짜리랑 요 그 3x4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2차원에서 1차원을 빼면은 해당하는 부분만 빠지냐 이게 아니라 자동으로 작은 거를 확장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어레이에서 어레이 0을 빼면은 요 한 줄만 빼는 게 아니라 요 한 줄을 이용해서 층층이 쌓아서 한 줄, 두 줄, 세 줄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빼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빼주는 형식입니다.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칼럼이랑 인덱스를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 다음에 어떤 시리즈를 만들었냐? 칼1, 칼2, 칼3를 가지는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1, 2, 3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시리즈를 빼주면은 요 세 개 값만 딱 빠지는 게 아니라 요 세 개 값을 확장해서 1, 2, 3, 4, 5 모두에서 이제 1, 2, 3이라는 로를 빼는 형식으로 네, 형태를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거에서 큰 디멘전에서 작은 디멘전을 뺄 때 작은 거를 확장해서 한 번에 적용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방금은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뺐어요. 근데 지금은 요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컬럼이 1, 2, 3가 있죠. 그런데 요 시리즈를 만든 거 보면 1, 3, 5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를 더하려면 일단 요 데이터 프레임에 칼럼 5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밑으로 1부터 5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시리즈를 1부터 5까지 쭉 늘려주고요. 컬2는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주는데 없는 걸 만들었으니까 빈 값, 난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df랑 sr을 더하면 컬 1, 2, 3, 5의 칼럼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인덱스는 1부터 5까지 있던 거를 이제 요 시리즈가 그대로 확장해서 가져가니까 이거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요 인덱스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시리즈를 확장하면서 칼럼 2가 없었잖아요, 시리즈에. 그러니까 SR에 있는 칼럼 2는 자동으로 파이썬에서 난이라는 값을 줘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칼럼 2가 있었는데 시리즈에서 칼럼 2 값이 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더하기 숫자가 아니고 숫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칼럼 2도 난. 칼럼 5는 여기에서는 숫자가 있었지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칼럼 5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칼럼 5를 만들 때
다 난 값으로 만들어 쓸 거고, 그래서 난 값 더하기 3을 해서 또 난이라는 게 나오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 연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우리는 지금 보시면 요 칼럼 순서대로 한 요런 열들을 지금 계속 빼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들로 빼준 게 아니라 인덱스를 기준으로도 똑같이 확장시켜서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인덱스에 맞춰서 요걸 만들어 줬어요. 시리즈를. 그럼 아까의 데이터 프레임에 요 세로 모양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뺄 때, 어, 그냥 아까처럼 마이너스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에 서브 함수를 이용해서 엑시스를 인덱스라고 지정을 해주면서 계산을 하면은, 네, 1, 2, 3, 4, 5를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 칼럼이. 0, 1, 2, 3, 0, 1, 2, 3, 4를 가지고 있었네요. 요 0, 1, 2, 3, 4에서 1, 2, 3, 4, 5를 빼주고, 맞나요? 1, 2, 3, 4, 5를 가지고 있었네요. 네, 1, 2, 3, 4, 5를 가지고 있던 거에서 시리즈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준 게 1, 2, 3, 4, 5였잖아요. 그걸 빼주고 6, 7, 8, 9, 10에서 1, 2, 3, 4, 5를 빼주고 요거서 빼주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디멘션이 확장이 돼서 계산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요 데이터를 여기까지는 위에까지 봤고 음,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사이즈가 맞지 않아도 자동으로 파이썬에서 크기를 늘리고 두 개 다 커버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확장시켜서 연산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없는 값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없는 컬럼이나 없는 인덱스가 생기면은 그거는 파이썬이 자동으로 난이라는 나도 넘버를 채워 넣게 돼서 연산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값들이 난이 나오게 되는 게 싫으면 알아서 빼는 중에 뭐 난 값 대신 채울 거를 지정을 해주면은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했던 데이터 프레임 내용에 된 내용이 되겠네요. 연산에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네. 어 55분에 다시 제가 요 콜의 맨 위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네, 5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5분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